네, 이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 11주짜 문제예요. 1번 1885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증기압을 이용한 커피 기계를 최초로 선보인 사람으로 맞는 것은 증기압을 이용했다고 했죠? 네, 증기압 물이 팔팔팔팔 끓으면 냄비 뚜껑 덮어놓은 게 들썩들썩하죠? 이렇게 증기압의 힘이 있으면 바깥으로 방출해 나가려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걸 이용한 커피를 최초로 선보인 사람은 1번 가찌아, 2번 루이지 베체라, 3번 산타이스, 4번 빅토리아 아르두이노. 1번의 답은 3번 산타이스입니다. 2번 다음 중 에스프레소 머신의 발전 순서로 맞는 것은 첫 번째는 피스톤 진공 추출 방식이죠. 진공 추출 방식, 그리고 증기압 방식, 그 다음에 피스톤 방식, 전동 펌프 방식, 이렇게 가서 답이 2번의 답은 2번입니다. 네, 피스톤 방식은 주사기의 원리를 이용한 거죠. 그런 게 이제 피스톤이죠. 주사기처럼 꽉 이렇게 압력을 주는 거. 그 피스톤 방식은 수동 머신이죠. 수동 머신. 네, 피스톤 방식이 적용된 건 수동 머신. 그래서 이제 사람의 누가 내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이 누구냐에 따라서 많이 커피의 맛이 좌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 답은 2번. 2번의 답은 2번. 3번 피스톤과 스프링을 이용하여 구기압 이상의 압력을 발생시킴으로써 수압이 구기압이 된다고 했어요. 구기압 이상의 압력을 발생시킴으로써 크레마를 생성시킬 수 있는 커피 머신을 개발한 사람은 크레마 하면요, 아킬레 가찌아. 3번입니다. 크레마 하면 가찌아. 가찌아가 구기압 이상의, 그러니까 증기압만 이용을 해서 커피를 추출하다 보니까 물을 팔팔팔팔 끓여야 돼서 물의 온도가 너무 높았죠. 그래서 물의 온도는 조금 낮추면서, 왜 낮추냐면요, 물의 온도가 높으면 커피의 쓴맛이 많이 추출되게 돼요. 그래서 물의 온도는 조금 낮추면서 커피는 빨리 나오게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수압을 좀 세게 해보자. 그래서 구기압에 수압을 적용을 시켜서 추출을 해보니까요, 그 전에 증기압을 이용했을 때는 나오지 않았었던 크레마라는 게 나왔어요. 크레마. 커피가 가지고 있는 지용성 성분이 이산화탄소하고 같이 결합이 돼서 기포의 형태로 나오는 이 크레마가 추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보는 크레마를 먹어봤더니 부드러워서 크림처럼 부드럽다. 그래서 크레마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런 크레마를 생성시킬 수 있는 커피 머신을 개발한 사람은 아킬레 가찌아. 3번입니다. 4번 반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반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은 온 오프 버튼만 있는 머신이 반자동 머신이에요. 온 오프 버튼만 있는 거예요. 수동 머신은 이거고, 반자동 머신 여기에 버튼이 여러 개 없죠. 온 오프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버튼이 여러 개, 여기 버튼 여러 개 있는 거는 물량을 조절하는 플로우 미터라는 부품이 들어가 있는 자동 머신. 그리고 그라인더까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아메리카노 버튼 꼭 누르면 아메리카노가 나오는, 뷔페 식당 같은 데 가면 많이 있는 이런 머신이 전자동 머신입니다. 이런 반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에스프레소 추출 시간을 정할 수 있다. 4번의 답이 틀린 것은 에스프레소의 추출 시간을 내가 정할 수 있죠. 누르면 켜지고 누르면 꺼지니까 에스프레소 추출 시간을 내가 정할 수 있어요. 2번 항상 일정한 맛을 유지하기 어렵다. 약간씩 추출할 때마다 시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2번 일정한 맛을 유지하기 어렵고요. 3번 수동 머신보다 사용하기 어렵다.
수동 머신보다는 사용하기가 쉽지요. 수동 머신은 사람이 바리스타가 직접 손잡이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런 동작을 해야지 되는데, 반자동 머신은 버튼을 눌러서 켜고 또 버튼을 눌러서 끄고 하기 때문에 수동 머신보다는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4번, 좋은 맛을 유지하기 위해 숙련된 바리스타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입니다. 4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5번 문제는 별도의 그라인더를 통해서 분쇄를 한 다음에, 별도의 그라인더를 통해 분쇄한 다음 추출하는 방식으로 플로우미터가 없는 커피 머신은, 플로우미터가 없는 거 지금 바로 한 거 반자동 머신 3번입니다. 별도의 그라인더가 완전 자동 머신처럼 이렇게 그라인더가 없어요. 이 완전 자동 머신만 그라인더가 내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 다른 것들은 다 별도의 그라인더가 있어야 해요.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다 그라인더가 따로 있어야지 되는데, 여기 5번의 문제는 물량을 조절해서 알아서 꺼주는 플로우미터라는 부품이 없는 커피 머신이니까요. 그 중에서 반자동 머신이 답입니다. 3번. 6번, 에스프레소 머신의 보일러 내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도금 처리를 하는 주로 사용하는 재질은, 6번의 답은 니켈입니다. 니켈. 네, 에스프레소 머신의 내부 사진. 네, 에스프레소 머신의 내부 사진은 잠시만요. 에스프레소 머신 내부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프레소 머신 내부. 네,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에스프레소 머신의 내부는 여기 이렇게 보일러가 들어가 있어요. 보일러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요. 네, 좀 더 이렇게 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에스프레소 머신에 어디 있었지? 내부가 6번 문제였죠? 네. 보일러 내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도금 처리를 하는 거 니켈입니다. 1번 니켈이에요. 7번, 에스프레소 머신의 메인 보일러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보일러에서 물과 스팀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몇 퍼센트 정도인가? 물 70, 스팀 30%.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입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게이지가 수증기 압력을 나타내주는 게이지였죠. 8번, 에스프레소 머신의 메인 보일러에 항상 일정한 압력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1번 가스켓, 2번 펌프 모터, 3번 플로우 미터, 4번 솔레노이드 밸브. 8번의 답은 2번 펌프 모터입니다. 자, 9번, 에스프레소 메인 보일러의 적정 압력 범위는, 네, 에스프레소 머신의 메인 보일러의 적정 압력, 여기요. 이거는 1에서 1.5, 1번인데요. 9번의 답은 1번입니다. 그런데 답이 4로 잘못 나와 있죠? 9번의 답은 1번이에요. 잘못 나와 있습니다. 1번. 10번. 에스프레소 보일러의 내부 크기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보일러의 내부 크기. 이거는 부피죠. 부피. 그리고 물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1번 센티미터, 2번 제곱미터, 3번 평방미터, 4번 리터. 10번의 답은 4번입니다. 11번, 에스프레소 머신의
샤워 스크린의 세정제로 적당한 것은 이 에스프레소 머신의 샤워 스크린을 청소를 해줘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청소를 하지 않으면 커피 여기 이거를 뺐을 때 위에 있는 부분이 샤워 스크린이라고 해요. 그 부분은 커피하고 계속 접하게 되죠. 그 부분을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요, 그게 아주 조그만한 구멍이 있는 망인데요. 그 구멍이 커피의 기름때 같은 걸로 그리고 커피의 아주 고운 입자 같은 걸로 거기가 막히게 돼요. 그래서 샤워 스크린을 세정해 줘야지 되거든요. 이거는 매일 해주셔야 돼요. 이때 세정제로 적당한 것은 2종 세정제입니다. 11번의 답은 2번. 12번 에스프레소 머신 운용에서 날마다 점검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펌프 모터 압력 확인, 이거 맨날 확인하셔야 돼요. 2번 스팀 압력 게이지 확인, 사용하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하죠. 그리고 3번 게스킷 마모 상태 확인. 이거가 뭐냐면요, 게스킷, 요게 게스킷이죠. 여기에 있는 우리 압력밥솥에서 보면 그 고무 바킹 같은 거, 이 게스킷이 낡게 되면요, 손잡이가 더 많이 돌아간다든지 물이 이 사이로 샌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그때 이거를 교체해 주시면 돼요. 매일 점검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12번의 답은 3번입니다. 네, 샤워 필터 청결 매일, 아까 전에 2종 세정제로 매일 하셔야 되신다고 했죠. 13번. 네, 12번의 답은 3번. 13번 다음 에스프레소 머신의 부품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1번 그룹 헤드 본체에서 나온 물이 홀더를 지나면서 4개에서 6개의 줄기로 갈라져 필터에 골고루 압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는 답이 3번 디퓨저입니다. 디퓨저 3번. 14번 에스프레소 머신의 펌프 모터의 수명 유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1번 물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 물이 빠져나가게 된 만큼 자동적으로 모터가 돌아서 물이 공급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불순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거기 물이 많이 흐르는데 그 관들이 막히겠죠. 그래서 14번에 2번도 맞고요. 3번 펌프 모터를 니켈 도금한다. 이 펌프 모터를 니켈로 도금을 하는 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몇 번이었지? 6번에서 보일러 내부였죠. 6번 문제 보일러 내부였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3번입니다. 네, 4번 내부 실린더 표면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한다. 맞겠죠? 네, 14번의 답은 3번. 15번 에스프레소 추출 시 샤워 스크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샤워 스크린 매일 청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체 주기에 따라서 교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물을 4줄기에서 6줄기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거는 아까 전에 앞에 13번에서 나왔었던 디퓨저죠. 디퓨저.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입니다. 15번의 답은 3번. 16번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매일 반드시 확인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펌프 압력 게이지, 2번 스팀 압력 게이지, 3번 컵 워머의 청결, 4번 샤워 스크린의 상태. 네, 16번의 답은 3번입니다. 3번. 네, 청결해야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고가 생기지는 않으니까요. 네, 16번의 답은 3번. 17번 그룹 헤드와 포탑 필터 사이의 틈새를 차단시켜 추출 시 고온의 물이 새어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가스켓이죠. 가스켓. 그게 가스켓이죠. 게스킷이라고도 하고 가스켓이라고 해요. 네. 18번 커피를 분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물하고 커피하고 접해지는 표면적을 넓혀서 커피의 성분을 잘 추출해내기 위해서죠.
네, 18번의 답은 2번입니다. 19번 좋은 커피 그라인더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틀린 것은 1번 분쇄 시 마찰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2번 분쇄가 균일하게 이루어진다. 3번 분쇄 시 효과적인 추출을 위해 미분이 알맞게 나온다. 미분은 어떤 그라인더든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안 나오는 게 좋아요. 미분은 안 나오는 게 좋긴 하지만 네. 그래서 19번의 답은 3번입니다. 19번의 답은 3번. 20번 에스프레소 커피 분쇄도에 따른 내용이 맞는 것은 1번 에스프레소 추출 시 추출 속도가 빨라서 더 굵게 분쇄했다. 2번 추출 속도가 빠르면 곱게 하면 조밀해지니까 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시간이 느려지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에스프레소 추출 시 크레마가 검은티가 짙게 나타나서 그라인더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가늘게 분쇄했다. 크레마가 검은티가 짙게 나타나는 거는요. 과다 추출, 성분이 많이 추출되는 거. 그러니까 진하게 추출됐을 때의 일이에요. 그러면 좀 연하게 추출되려면 물이 빨리 떨어지게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입자가 굵으면 빈 공간들도 생겨서 물이 더 빨리 추출되게 돼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 가늘게가 아니라 이제 굵게 분쇄를 해야 해요. 3번 에스프레소를 마셨을 때 묽은 느낌이 나서 그라인더 입자 조절 레버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가늘게 분쇄했다. 묽은 느낌이 나면 가늘게 해야 돼요. 20번의 답은 3번이네요. 네, 20번의 답은 3번. 21번 커피 그라인더 나래 형태로 옳지 않은 것은 원뿔형, 코니컬형, 플랫형, 원통형 커피 그라인더의 날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요. 원통형 그라인더예요. 원통형. 22번 플랫형 에스프레소 그라인더의 용어로 틀린 것은 호퍼, 도저, 입자 조절 레버 있고 완드. 22번의 답은 완드 아닙니다. 4번입니다. 호퍼 뭐고 도저 뭔가 다시 볼까요? 알갱이 원두 담아놓는 통이 호퍼, 갈아진 원두가 담아지는 통이 도저, 그리고 그 중간에 입자 조절 레버가 있어요. 여기에 입자 조절 레버, 이게 입자 조절 레버예요. 요거요. 그 다음 23번 그라인더의 종류를 구분할 때 분쇄 원리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 간격식, 그리고 2번 버형, 롤형, 그리고 플랫형. 분쇄 원리로 구분하는 거는 1번이죠. 1번. 이거 2번, 3번, 4번. 이게 네, 이거는 분쇄 원리고 이건 아니에요. 24번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동식 그라인더로 핸드밀이라고 말하는 그라인더 날의 형태는 원뿔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뿔형. 핸드밀은 원뿔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뿔형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네. 그리고 핸드밀이 집에서 우리 전에 핸드드립 할 때 집에서 쓰는 거 카페 같은 데 가면 인테리어용으로 많이 있는 거 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커피 그라인더를 사용한 후 일정한 휴식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그라인더를 사용하면 모터가 도니까 열이 발생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예요. 25번의 답은 4번입니다. 25번의 답은 4번. 우리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았는데요.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커피 머신에 꽂혀져 있는 포터필터를요, 우선 45도 각도로 왼쪽으로 돌려가지고 빼요. 그 다음 물 흘림을 2초 정도 해서 빼주고요. 이 중간에 포터필터하고 바스켓하고 사이에 있는 공간에 있는 물을 빼주고요. 바스켓에 있는 이물질이나 물기도 린넨으로 닦아줍니다. 포터필터에 그리고 이제 그라인더 거치대에다가 올려놓고요. 전원을 켜요. 그 다음에 커피가 갈아지는 소리도 같이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커피가 갈아지면 도징을 해서 커피를 담아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투샷이니까 14g 정도의 커피를 레벨링을 해서 골고루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받아주고요. 탬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자리에 있는 커피 가루를 털어주잖아요. 커피를 받게 되면 여기 가장자리에 커피 가루가 많이 떨어져 있게 돼요. 그 상태로 그룹 헤드에 장착을 하게 되면 커피 가루가 그 그룹 헤드, 가스켓이 있는 그 부분에 많이 끼겠죠. 그래서 장착하기 전에 먼저 손으로 털어주시고요. 이제 왼쪽 45도 왼쪽에서 끼우고 안 돌아갈 때까지 꽉 돌려요. 다음에 잔을 내려줍니다. 추출 버튼 누를게요. 커피가 이렇게 잘 떨어지죠. 지금 커피가 나오는 걸 보면요, 주르륵 나오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덩어리처럼 물컹물컹 나오게 되는 거, 이거는 로스팅을 한 지 얼마 안 된 커피 같은 경우에는요, 이산화탄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컹물컹 나오게 돼요. 물컹물컹 나오죠. 자, 이 에스프레소가 담아지는 잔의 이름을 데미타세라고 해요. 아까 보신 동영상에는 소주잔처럼 작은 유리잔, 그거는 샷글라스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커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까지 다 멈추면 잔을 내려놓고요. 여기 안에 커피를 추출하고 나면 이제 커피 찌꺼기가 담아져 있겠죠? 그 커피 찌꺼기는 옆에 있는 나무 상자, 거기 가운데 고무 손잡이 있죠? 여기에다가 뒤집어서 톡톡 치면 커피 찌꺼기가 떨어져요. 자, 이렇게 톡톡톡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샤워 스크린 이 위에 부분에 커피 찌꺼기가 남아 있거든요. 붙어 있어요. 그것도 떨어뜨려 주고 이 포터필터에 바스켓도 한번 헹궈주고, 그래야지 돼서 물을 들어 헹궈줍니다. 잘 헹궈주고 끄고 다시 장착시켜 놓으면 돼요. 자, 이게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동작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에스프레소 추출 그리고 우유 스티밍해서 카푸치노 만드는 거,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